이제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QC, 포스트 양자 암호는 양자 내성 암호를 주로 말합니다. 이것은 퀀텀 프루프, 퀀텀 세이프, 퀀텀 리지스탄스 용어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PQC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라는 것은 양자 현상을 이용하여서 보안성을 얻고 도청을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을 말하겠습니다. PQC와 양자 암호 중 첫 번째 언급했던 PQC, 양자 내성 암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살펴봐야 될 게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기반하고 있는 안전성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은 소인수 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 그리고 타원 곡선상에서의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 세 가지 알고리즘들은 잘 동작하는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은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하여 쉽게 깰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RSA 등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성을 그냥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환경이 도래하여도 안전성을 위협받지 않는 그런 암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 시스템을 양자 내성 암호, 퀀텀 리지스탄스 크립토그래피 또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PQC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쇼어의 양자 계산 알고리즘은 그 디스크릿 로가리즘 문제와 팩터라이제이션, 소인수 분해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4년에 벌써 개발이 되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존재나 이거의 그 상용화가 생각되기도 전에 슈어가 양자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 디스크릿 로가리즘 문제나 소인수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개발한 것입니다. 슈어의 양자 계산 알고리즘은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인수 분해 문제를 주기 찾기 문제로 관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주기를 찾아주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 그 소인수 분해 문제가 주기 찾기 문제로 간소화된 것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주기를 찾아주는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즉 쇼어가 94년에 개발할 때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쇼어는 있다고 가정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쇼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RSA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단계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총 7가지 단계로 구성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n보다 작은 난수 a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a와 n의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이 최대 공약수는 유클리디안이나 또는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면 즉 a가 n의 인수이면 소인수 분해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찾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fx는 a의 x 모드 n의 차수 r을 계산합니다. 이 주기찾기 알고리즘은 그 2단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주기찾기에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수 r은 fx 더하기 r은 fx를 만족하는 즉 a의 x 더하기 r승 모드 n은 a의 x승 모드 n을 만족하는 r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해진 r이 홀수이면 단계 1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하고 구해진 r이 a의 2분의 r승은 마이너스 1 모드 n을 만족하면 단계 1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위의 경우면은 GCD A의
2분의 r 더하기 1 n과 GCDA의 2분의 r 마이너스 1 n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n의 인수가 됩니다. 즉 소인수 분해가 완료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n이 15인 경우입니다. n이 15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난수 a를 7로 잡아줍니다. 그럼 7과 15의 GCD를 구해보면 1입니다. 그러면은 1이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1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차수를 구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4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해진 4에 대해서 그 홀수인 걸 보면은 짝수여서 아니고 구해진 4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면은 만족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GCD 7에 2분의 4 더하기 1과 15의 인수를 구해보면 GCD 50과 15의 값인 거고 그것은 5가 됩니다. 그리고 GCD 7의 2분의 4 마이너스 1과 15 이 과정을 진행해 보면 3이 나옵니다. 즉 15는 5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은 작은 15지만 굉장히 큰 수인 경우에도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소인수 분해가 완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 내성 암호들을 구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격자 기반 암호나 다변수 다항식 기반 암호나 해쉬 기반 암호, 코드 기반 암호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격자 기반 암호,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기반 암호는 그 GGH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경우에 여기서 GGH는 사람, 그러니까 RSA처럼 3명의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그런 격자 기반 암호가 되겠습니다. 이 GGH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그 좋은 기저와 나쁜 기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저를 비밀키로 주고 나쁜 기저를 공개키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점들을 구성하는 그 기저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의 그 벡터가 직교 90도인 경우에는 좋은 기저라고 하고 이렇게 90도가 아니고 그렇지 않게 구성된 경우를 나쁜 기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격자기모 암호에서는 그 소인수 분해 문제나 뭐 디스크릿 로가리즘 오버 피니필드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격자 기반 암호에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는 SVP입니다. 이것은 Shortest Vector Problem이라고 해서 그 베이시스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어떤 점에 대한 가장 짧은 위치에 있는 벡터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는 가장 짧은 위치에 있는 점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문제 아니냐 하는데 지금은 2차원이어서 쉽게 보이는 것이지 n이 100차원이나 200차원으로 가면은 이 짧은 거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격자 기반 암호에서 또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CVP라고 Closest Vector Problem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베이시스 벡터, 기저 벡터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초록색 점이 하나 주어지고 이 점과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자상에서의 점, 빨간 점을 하나 찾아주는 것이 클로지스트 벡터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2차원이어서 쉽게 눈으로도 식별할 수 있지만 차원이 100차원이나 200차원이 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GGH,
골드리히 골드바서 할레비는 격자 암호 관련하여서 설치 단계에서 격자일이 좋은 기저, 지, 나쁜 기저 B를 계산하여 두 격자가 동일한 격자일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저로도 이 격자를 생성하고 나쁜 기저로도 이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B를 공개 기저키, G를 개인 기저키로 설정합니다. 서명을 진행한다고 하면 좋은 기저키 G를 사용하여서 초기 벡터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있는 초기 벡터에 가장 가까운 벡터의 효율적인 근사치를 계산합니다. 이때 초기 벡터가 바로 서명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결과값인 근사치가 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가 이 서명을 검증할 때에는 근사치가 격자에 걸쳐져 있는지를 그 공개 기저키, 나쁜 기저 B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이 GGH의 전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챗GPT에서 격자에 관한 GGH 알고리즘을 설명한 예가 있습니다. 격자를 마을로 비유하는 것인데 격자를 하나의 마을로, 격자의 점을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격자의 구조는 마을은 격자 모양이 정렬된 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마을의 아무 곳에서나 낙하산 비행으로 떨어진 여행자를 말합니다. 이 여행자는 그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도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자의 목표는 가장 가까운 집, 즉 격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잘 정리된 내비게이션 지도를 갖고 있어서 쉽게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들은 불완전한 지도를 갖고 있어서 격자를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그 뭔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를 집으로 안내하는 것을 서명을 생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여행자는 마을 어디에인가 떨어졌는데 이 위치가 즉 여행자가 떨어진 위치가 바로 서명하려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고 좋은 기저를 사용해서 가장 가까운 집을 찾는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여행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효율적으로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나 좋은 지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행자는 가장 가까운 집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소가 그 메시지에 대한 서명이 됩니다. 이제 외부인이 여행자가 정말 마을의 올바른 집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외부인이 서명을 검증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외부인은 불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 지도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여행자가 마을이 정해진 구조에 있는 집에 도착했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이 나쁜 지도를 갖고도 격자 안의 집에 도착했다고 보이면은 서명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게 됩니다.